여태까지 우리는 엑셀 기출 문제를 재료로 해서 엑셀 ITQ 엑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한 것을 차근차근 전반적으로 다 했어요. 다음에 시험 치기 직전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훑을 겁니다. 알겠죠? 그 부분은 시험 치기 직전에 까먹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훑어줄게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뭐냐면은 선생님이 새로 만드는 책이에요. 선생님이 직접 만드는 책이에요. 어떤 책도 참고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순수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만드는데 진짜 고생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어디 영준 출판사라든지 어떻게 그런 데 있잖아요. 출판사 거기에다가 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내기 전에 이거 선생님이 만드는 책으로 먼저 수업을 좀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뭐 있는가 좀 체크도 좀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요번 그러니까 선생님이 책을 다 만들자 말자 여러분과 지금 수업을 하게 됐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서 나중에 책도 만들고 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 인쇄해 준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제일 앞에 표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TQ 한글 엑셀 상위 버전 시험 문제인데 첫 회 상위 버전에 2007, 2010 버전입니다. 2007, 2010 버전에 대한 시험 문제 첫 회부터 최근 해까지 완전 분석을 다 했어요. 그 함수를 전부 분석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공부할 순서는요. 수식과 함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지난번에 이미 공부한 거 있지만 그죠? 이 책을 재료로 해서 한 번 더 공부해 보고요.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부터 날짜 시간 함수 순으로 해서 날짜 시간 함수, 수학 삼각 함수, 그 다음에 통계 함수 이런 식으로 쭉 텍스트 함수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여기 수식과 함수, 함수 마법사의 활용, 날짜 시간 함수까지는 선생님이 인쇄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거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수식과 함수인데 수식은요 워크시트의 값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방정식을 우리는 말합니다. 이 수식은 항상 equal 등호 있죠. 는 요게 제일 앞에 있어야 돼요. 는이 없으면 수식이 아닙니다. 제일 앞에 는이 있어야만 수식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는 해놔놓고 그 뒤에는 뭐 플러스라든지 곱하기라든지 뭐 또는 여러 가지 계산하는 함수 이런 것들이 그 뒤에 는 뒤에 올 수 있는데 그때 상수란 거는 숫자를 말하죠. 그냥 일반적인 아라비아 숫자. 그죠? 그 다음에 셀 주소 안에는 그 안에 뭔가 값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셀 주소. 그리고 또 함수는 뭔가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 결과값 숫자를 이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값들을 활용해서 수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셀 주소는 수학에서는 변수와 같은 기능을 한다. 그리고 함수 자체가 400개가 넘는 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ITQ 시험에 나오는 것 다시 말하면 실무에 잘 활용되는 함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ITQ 시험에 나오는 이 함수들은 매우 작다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거 그리고 또 함수 마법사를 활용해서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수식을 작성할 수 있고 함수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수식에 대해서 먼저 잠시 한번 볼게요. 수식은요 상수만 사용하거나 상수와 셀 주소 또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함수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1-2-3 앞에다가 는 1-2-3 이렇게 하면요 답이 뭐가 나오죠? 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 예. 그렇게 돼요. 근데 셀 주소가 있습니다. 1-A20 더하기 3 이렇게 할 수 있어요. A20의 값에다가 4를 더하는 결과를 얻게 되죠. 그렇죠? A20의 셀에 어떤 다른 값이 저장되면 또 다른 값이 결과값이 나오고 계속해서 그래 될 거예요. A20에 무엇이 저장됐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르겠죠. 그렇겠죠? 예.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함수 사용 볼게요. 함수 사용은
이런 식으로 non average 뭐 괄호 1, 2, 3, 4, 5 그러면 1, 2, 3, 4, 5의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또 sum 괄호 H4 콜론 H12 이라면은 H4에서 H12까지라는 뜻이에요. 이게 주소 어디서 어디까지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sum을 한다. 합계를 구한다 이 말이죠. 자, 함수 중복 사용의 경우에는 max 괄호 averag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 속에 함수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요 안에 있는 함수 속에 있는 함수 값을 먼저 계산을 하고 계산한 그 결과값을 이용해서 바깥에 있는 함수가 계산이 돼요. 함수의 계산 순서는 그렇습니다. 속에 있는 함수부터 먼저 계산을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밖의 함수가 계산 처리가 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도 컴퓨터에서도 그렇게 처리가 되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이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연산자 잠시 한번 볼게요. 연산자 잠시. 자, 만약에 A1에 6이 들어있다. B1에 2가 들어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만약에 는 A1 더하기 B1 그럼 어찌 됩니까? 6 더하기 2가 돼서 8이 나오겠죠. 그죠? A1 빼기 B1 이라면 4가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뭐예요? 별표죠. 아스테리스크. 그죠? 나누기는 뭐예요? 슬래시. 그렇죠? A1 슬래시 B1 이렇게 하면 A1 나누기 B1이 돼서 6 나누기 2 그래서 3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예. 캐럿은 뭘까요? 캐럿. 제곱이죠. 제곱. 그래서 6의 제곱 6의 2승 이렇게 되니까 6, 6이 36. 그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캐럿은 제곱입니다. 그렇게 산술 연산자들이 있고요. 비교 연산자가 있죠. 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를 이상이라 그럽니까? 이하라 그럽니까? 크거나 같다 이상이 되겠죠. 예. 그리고 작거나 같다는 이하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같지 않다를 어떻게 표현해요? 크다와 작다를 두 개를 겹쳐놓은 거야. 이렇게 했을 때 크거나 작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죠? 같지 않다. 예. 크거나 작거나 그렇겠죠.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같지 않다라는 것을 부등호 두 개를 겹쳐놨어요. 자, 비교 연산자의 결과값은 뭐가 될까요? 크다. 크냐? 정말로 크나? 그래 맞아. 아니야. 틀렸어. 참 또는 거짓이 나오는 거죠. 비교 연산자의 결과값은 true 또는 false가 나옵니다. 알겠죠? 산술 연산자의 결과값은 뭡니까? 숫자가 나오겠죠. 근데 비교 연산자의 결과값은요. 참과 거짓이 나오게 돼요. 알겠죠? 그럼 if 함수 속에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면 true, false, if의 함수에 대한 true, false의 조건 값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계속해서 또 볼게요. 텍스트 연산자는요. ampersand 요거를 이용하면은 A1 ampersand 개 그러면은 A1이 6이잖아요. 그래서 6개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게 되죠.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셀 참조. 우리 지난번에 다 이거 했던 건데 지금 교재에서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앞에 교재할 때 봤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셀 참조는 셀 주소를 표현하는 방식을 말해요. 셀 주소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요.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는요. 복사 이동할 때에 자동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복사도 하지도 않고 이동도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한다. 복사 안 한다. 내가 쓴 셀에 거기서 혼자만 쓸 거다. 절대로 복사 안 한다. 그러면은 절대 참조, 혼합 참조 이런 걸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단한 상대 참조만 쓰면 됩니다. 근데 내가 식을 하나 만드는 다음에 그 식을 복사를 할 것이다. 식을 복사를 쫙 해가지고 표를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할 때는 복사해야 될 그 식, 그 자체에 절대 참조나 혼합 참조를 섞어서 표현을 해야지 그 식이 복사 이동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복사 이동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하죠.
표에 그런 경우 많이 쓰죠. 그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다가 식을 하나 만드는 다음에 복사를 쫙 하잖아. 그죠? 식을 하나 만드는 다음에 밑으로 쫙 복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사를 할 때는 상대 참조, 절대 참조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식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 밑에 복사해서 같이 넣어줘야 되거든. 그럴 때는 상대 참조, 절대 참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그러면은 상대 참조는 뭐냐? 이겁니다. 이거 A1, C2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표기하는 그 표기법은 상대 참조라 그래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달러 A, 달러 1, 달러 C, 달러 2 이런 식으로 A, C 요런데 문자 앞에도 달러가 있고 1, 2 요처럼 숫자 앞에도 달러가 있고 셀 주소에 문자 숫자 자리에 앞에 전부 다 달러가 각각 다 달러가 다 붙어 있어요. 이럴 때는 이것은 절대 참조라 그러고요. 이것은 복사하고 이동하더라도 절대로 그 주소값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걸 절대 참조라 그럽니다. 전체 영역을 지정할 때 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특정 위치의 셀을 지정할 때도 많이 쓰고 그렇게 하죠. 혼합 참조 볼게요. 혼합 참조. 혼합 참조는 여기 보세요. 달러 A1 이거는 숫자 부분에는 달러가 없죠. C 달러 2 요거는요 문자 부분에 달러가 없죠. 한쪽에는 달러가 없는 거예요. 한쪽에는 달러가 있고 한쪽에는 달러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 참조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요, 요거는 문자열 부분으로 이 바뀌는 어떤 복사 방식으로 됐을 때는 이 문자열이 바뀌지 않아요. 숫자가 바뀌는 방식으로 복사나 이동이 됐을 때는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가로로 복사했을 때는 바뀌지 않고 세로로 했을 때는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가로로는 바뀌지 않는다. 세로로는 바뀐다. 그게 이제 요게 이제 요런 거죠. 이거는 반대입니다. 가로로는 바뀐다. 세로로는 바뀌지 않는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런 게 이제 혼합 참조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 이제 이렇게 셀 참조 방식,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이거 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계속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선생님 이 설명이 추가로 설명이 되면서 조금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함수 또 볼게요. 함수 우리가 어느 정도 많이 썼지만 그 함수 기본적인 내용을 볼게요. 함수는요, 는 하고 함수명이 존재하죠. 그 다음 괄호 속에 인수들이 쫙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함수의 구조가 들어가 있고요. 인수와 인수 사이는 쉼표를 이용해서 콤마를 이용해서 인수들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함수의 결과값은 뭡니까? 숫자 또는 논리값. 그죠? true, false도 나올 수도 있고 숫자 값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날짜 값도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값이 나올 수 있어요. 자, 함수 마법사를 우리가 쓸 수 있죠. fx 버튼 누르면 되죠. 예.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면은 인수의 입력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쉽게 함수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수 마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쌤하고 같이 공부를 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이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